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2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러시아 침공 위협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가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들이 있는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승인했으며 의회 공식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는 앞으로 30일간 계속되며 상황에 따라 30일 더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사태가 적용되면 검문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 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18세에서 60세 예비군도 소집하는 데 최대 복무 기간은 1년이며 규모는 3만 6천 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와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러시아를 향한 첫 제재 조처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후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큰 부분을 잘라내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조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을 비롯해 두 곳의 러시아 은행을 서방으로부터 전면 차단하는 등 서방에서 자금 조달을 제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 지도층과 그 가족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포괄적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발트해 연안 국가로 추가적인 군대와 장비의 이동을 승인했다며 나토의 영토를 속속들이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시간이 아직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들은 외교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은행들이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다고 오늘 디지털 전환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행정부와 외교부 등 여러 개의 정부 부서 홈페이지들도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이번 주 해커들이 정부기관과 국방 분야에 대해 중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온라인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사이버 공격을 동시에 감행할 개연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서 15일 우크라이나에서는 프리바트방크, 오샤드방크 등 일부 은행과 국방부, 외교부, 에너지부 등 정부 사이트가 분산 서비스 거부, 이른바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공격의 배후로서 러시아를 지목했으며 러시아는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인 7.5% 치솟았지만 대도시별로 체감 고통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란타와 플로리다, 템파 등 동남부 선벨트 지역, 세인트루이스 등 중서부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10% 가까운 물가 급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워싱턴 DC와 보스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4에서 5%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물가가 급등한 곳은 조지아 애틀란타로 9.8%나 뛰어오른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도 9.7%나 급등해 두 번째로 많이 물가가 급등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 세인트루이스는 8.3%, 플로리다 템파는 8%가 올라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도시별로 물가 상승에 큰 차이를 보이는 주된 이유는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 내 인구 이동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도했습니다. 애틀란타와 휴스턴의 경우 인구 1000명 중에 5명이 타주에서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라며 달라스는 12명이나 새 이주자들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샌프란시스코는 1000명 중에 27명이나 감소했고 뉴욕은 1000명당 20명, 워싱턴 DC는 1000명당 12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인구 유입이 많은 대도시들에서는 주택 수요 증가에 따라 집값이 오르고 주거비가 늘어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집값은 2021년 한 해 전국 평균 15.3%가 올랐으나 애틀란타는 23%가 급등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야권 단일화 무산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9%,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8.3%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9.5%,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의 2주 전 조사에 비교하면 이 후보는 1.4%포인트가 올랐고
윤 후보는 1.1%포인트 하락해 지지율 격차가 줄었습니다. 중국 장쑤성에서 발생한 이른바 쇠사슬려 사건이 중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당국이 정보 확산을 통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성 인권 침해, 인신매매, 정보 은폐 등 중국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한꺼번에 들춰낸 이 사건에 중국인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중국의 한 블로거가 장쑤성 쉬저우시 펑현의 한 판잣집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여있는 45살 여성 양 모 씨를 촬영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같은 블로거가 양 씨 남편이 그녀와의 사이에 8명의 자녀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분노는 한층 더 확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8자녀 엄마 사건, 쇠사슬려 사건 등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이처럼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여성이 존재했다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여성이 비인도적 처사를 당하는 동안 봉권령이 무엇을 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농촌에서 결혼하지 못한 일부 남성이 인신매매를 통해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을 당국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에 제대로 불거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확산했습니다. 결국 수사에 착수한 현지 공안 당국은 지난 10일 불법 구금 혐의로 양 씨의 남편 둥모 씨와 양 씨를 납치해 둥 씨에게 넘긴 쌍모 씨 부부를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함으로써 인신매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2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